유군필로부터 가진 모욕을 당한 신료는 그 말이 너무도 창피하고 굴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어 달빛 아래 깊은 탄식만 토해내고 있었는데 문득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유군필의 오만함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를 당장 끌어내려야겠지요. 자네 왔는가? 하지만 그가 모든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유장군을 견제하겠는가? 공을 세우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공께서는 왕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신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무능력한 사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첨하는 사람, 못생긴 사람? 무엇인가 속 시원히 말씀 좀 해보시게. 왕이 가장 경계하는 신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왕을 뛰어넘는 실력과 위엄을 가지는 자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적이 되지요. 유군필은 지금 폐하의 위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신료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는가? 소인이 사람을 풀어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유군필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하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공께서는 단 한마디 말로도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자세한 계책을 일러주니 신료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일세. 이것은 최공의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받은 선물도 고마운데 이번에는 나의 정적을 제거할 계책까지 일러주시니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분을 뵙게 되거든 내가 늘 감사해야 한다고 꼭 좀 전해주시게. 그리하겠습니다. 한편 백제의 능화는 그날도 마땅히 할 일은 없고 괜스레 기분이 우울하여 진을 만나러 갔다. 야심한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데 너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내가 여기 말고 달리 갈 곳이 있겠는가?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 상단에 귀한 물건이 들어와 이찬어른께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진귀한 보물을 내어놓으니 능환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마땅히 해준 것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냐? 소인은 상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 보는 눈이 뜨였지요. 어른께서는 분명히 천하에 으뜸가는 사람이 되십니다. 능환이 손사리를 치며 말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지금 이 나라의 으뜸은 최승우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책은 천지를 흔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 폐하께서도 이 능환을 잊어버리시고 밤낮으로 최승우만 찾는다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이찬어른과 최승우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뛰어납니까? 그 뜻밖의 질문에 능화는 쩔쩔매며 대답했다. 물론 최승우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못 미치지. 내가 누구인가? 폐하와 더불어 오늘날의 백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내가 없었더라면 폐하는 그저 신라의 이름 없는 장수에 머물렀을 것이며 최승우도 한낱 떠돌이 학자로 살았을 것이네.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런 나의 공은 까맣게 잊으시고 자나깨나 최승우만 찾고 계시니 내가 참 섭섭한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려. 능화는 그렇게 말하고 보니 새삼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였다. 술 한잔 들이키며 탄시 섞어 말하였다. 사람들은 이 능화를 지는 해라 하고 최승우가 뜨는 해라며 나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 나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단 말일세. 하지만 폐하께서는 이 몸이 늙었다 하여 기회를 주지 않으니. 능화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진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했다. 그 기회를 굳이 폐하께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능환이 마시던 술을 멈추며 놀라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기회를 폐하께 얻을 필요가 없다니. 폐하의 나이 이제 환갑을 넘어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승우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런 폐하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최승우가 낡고 떨어져가는 줄을 붙잡고 어줍지 않은 공을 세우고 있는 동안 어른께서는 새 끈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최승우가 이루는 모든 업적도 끝내는 어른의 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말에 능화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새 끈을 잡고 새 기회를 얻는다니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건태자이옵니다. 폐하의 다음 후계자를 아직도 정하지 못한 것은 폐하께서는 신건태자가 아닌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른께서 신검을 황희에 앉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신다면 지난날의 영광을 단번에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능환이 감탄하며 말했다.
자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신세 한탄만 하며 세월을 허비하였을 것이야.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내일부터는 신검태자를 황위에 올리는 데에 이 능환이 앞장설 것이야. 다음날 견훤은 신료회의를 열어 물었다. 의성부, 순주, 고사가리성에 이어 나주까지 모두 장악하였으니 천하의 남쪽은 짐이 모두 차지하였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되겠는가? 최승우가 답했다. 아직 고창군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신라 호족들의 세력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곳으로 고창을 장악하셔야 천하의 남쪽을 완전히 얻었다 하겠습니다. 견훤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연전연승한 우리 백제군이다. 그깟 작은 고창군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겠는가?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했습니다. 결코 방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게다가 왕건이 우리가 고창을 점령하도록 구경만 할 리 없습니다. 고창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니 반드시 병사를 몰고 와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견훤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라는 바일세. 너무 싱거운 전투는 재미가 없지. 지난날 공산에서 아깝게 왕건의 목을 베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왕건과 결판을 낼 것이야. 능환이 나서 말했다. 호랑이는 약한 사냥감을 잡을 땐 새끼들에게 기회를 주어 사냥 연습을 시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까지 연전연승하시고 이룩하신 업적이 빛나시니 이번에는 맞이인 신검태자께 기회를 주어 공을 세우게 하심이 어떠합니까? 신검이란 이름을 듣자 기분 좋았던 견훤은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신검이? 그 못난 놈에게 또 기회를 줘? 그렇습니다. 폐하의 맞이이신데 아직도 이렇다 할 전공이 없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장차 폐하의 뒤를 이으실 분이니 당연히 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훤이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나는 내 후계 자리를 신검이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구나. 신검이 네가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맞이라는 이유 하나로 황위를 물려주어야 하느냐? 신검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견훤이 똥 씹는 표정으로 말했다. 좋다. 기회를 주라니 주겠다. 하지만 금강이도 데리고 갈 것이다. 둘 중 누가 더 전공을 세우는지 내 지켜볼 것이야. 후계 이야기는 전공을 가린 후 다시 이야기하자. 능환이 말했다. 이번에는 신도 가서 태자마마를 돕고 싶습니다. 견훤이 아래 위로 보더니 언짢게 말했다. 그냥 쉬시게. 그 나이에 어딜 따라오겠다는 겐가? 얼마나 좋은가? 굳은 일은 내가 다 하고 자넨 그저 따뜻한 방에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를 안고 있으면 난 가끔 그런 자네가 부러우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견훤의 말에 능환은 모욕감을 느꼈다. 주위 신료들도 곁눈질로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니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 같았다. 능환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훗날에는 너희들의 목숨줄을 내가 쥐게 될 것이다. 930년 12월 견훤은 정예병사 2만을 출격하여 고창으로 향했다. 하지만 최승우의 예상대로 왕건은 친히 정예병을 이끌고 와서 미리 방비하고 있었다. 최승우가 계책을 일러주었다. 신검태자께서는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저수봉을 장악하시옵소서. 이곳은 이번 전투의 승패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반드시 먼저 장악하셔야 하며 장악하신 후에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고려군이 그곳으로 간다면 기습하여 깨뜨려야 합니다. 신검이 굳은 의지를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이다. 곧이어 견훤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7,000의 병사와 함께 석산에 진을 치고 고려군과 대치할 것입니다. 전투는 하겠지만 전력을 다해서는 안되고 대치 상황만 유지하십시오. 금강태자께서는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사익길을 지키고 있다가 고려군의 지원부대를 치십시오. 마찬가지로 전력을 다하지 마시고 신검태자께서 계신 곳으로 유인하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한 후 함께 공격하셔야 합니다. 그 후 두 분께서 만난다면 저수봉에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이곳 본진을 즉각 지원하셔야 합니다. 왕건과 대결투가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태자마마께서는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최승우의 발빠른 대처로 신검은 저수봉을 어렵지 않게 장악하였다. 왕건 또한 저수봉이 중요하다 여겨 병사들을 보냈지만 이미 한 발 늦어 있었다. 최응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저수봉은 이번 전투의 핵심 지형입니다. 저곳을 잃는다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저들이 작전을 펼치기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이에 유군필이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가서 저수봉을 빼앗겠습니다. 최응이 말했다. 백제에는 천재지략가 최승우가 있습니다. 매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군필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말했다. 견훤이면 모를까 저까지 모자란 태자놈들의 매복을 이 유군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군사께서는 염려 마시고 견훤과의 전투에 전력을 다하세요. 왕건은 흔쾌히 허락하였다. 오 금필장군, 그대가 나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가서 저수봉을 취하게. 왕건이 허락하니 유군필이 나는 듯 말을 달려 저수봉을 향하였다. 사익길을 지키고 있던 금강은 유군필이 오자 기습 공격했다. 유군필, 나는 백제의 태자 금강이다. 나를 맞서 이길 수 있겠느냐? 유군필은 가짜나서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큰 창 휘두르며 들이치니 오히려 기습한 백제군이 혼란하였다. 원래는 유군필에 지는 척하며 저수봉으로 유인하는 것이 계책이었지만 유군필의 용맹함에 지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대패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금강은 믿을 구석은 있었다. 조금만 더 달아난다면 형님께서 계시고 군사의 계책대로 우리 형제가 유리한 지형에서 협공한다면 아무리 유군필이라 해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한편 신검은 저수봉에서 금강이 유인하는 유군필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폐하께서는 나와 금강 중 누가 더 큰 공을 세우는지 보겠다 하셨어. 그렇다면 협공할 것이 아니라 금강이와 고려군이 싸우다 지치길 기다렸다가 두 군사들이 모두 지쳤을 때를 기다려 한꺼번에 들이쳐 공격한다면 지쳐있는 유군필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내 공이 더 크지 않다 하겠는가. 뭐 금강이가 싸우다 죽으면 더 좋고. 금강은 유군필을 이끌고 왔으나 신검의 군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대비하여 최승우가 만여 명의 병사를 신검에게 맡긴 것인데 나타나지를 않으니 뭔가 착오가 있는가 했다. 할 수 없이 돌아서 추격하는 유군필에 맞서 싸웠으나 될 일이 아니었다. 특히 휘두르는 유군필의 큰 창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병사들이 마치 마른 나뭇잎이 빗자루에 쓸리듯 하니 그 공포가 대단하여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백제의 모든 병사들이 그 모양으로 깨지고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하고서야 신검은 명을 내렸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만여 명의 군사들이 높은 곳에서 달려나와 기습함에도 유군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곧바로 신검을 향해 달려갔다. 대장이 백전백승 유군필이라 따르는 병사들도 기세가 대단하였다. 니놈이 견훤의 그 모자란 아들 신검이구나. 내 칼에 너 따위 놈의 피를 묻히는 것도 아깝다. 그 말과 함께 곧장 말을 달려 신검에게 달려가니 신검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창칼을 맞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머리를 싸매고 달아났다. 유리한 지형에서 병사의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대장이 그 모양으로 달아나니 나머지 병사들도 싸울 마음이 생길 리 없었다. 모두 경쟁하듯 달아나는데 저희들끼리 엉키고 밟혀 죽는 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한편 왕건은 병산에 진을 쳤고 견훤은 석산에 진을 쳐 불과 500보 거리를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해가 바뀌어 930년 정월이 되었다.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반가운 사람들이 왕건을 찾아왔다. 다름 아닌 고창 일대의 호족들로서 김선평, 권행, 장길이 병사들을 이끌고 왕건에게 기부하였다. 저희들은 견훤이 서라벌에서 저지른 만행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기회가 왔으니 모든 수고로움을 다하여 폐하를 돕고 철천지 원수 견훤을 잡아야겠습니다. 부디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왕건이 그들의 손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기뻐하였다. 내겐 유군필이 있고 그대들이 도와주는데 어찌 견훤에게 지겠소.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오늘 이 고창 전투에서는 질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왕건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전군 공격하여 백제왕을 사로잡아라. 이에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맹렬한 기세로 백제군을 공격하자 견훤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다. 연전연승한 백제의 군사들도 결코 기세에 밀리지 않으니 싸움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팽팽한 싸움의 흐름을 끊는 이는 역시 유군필이었다. 저수봉을 장악한 그는 백제 병사의 뒤를 쳤다. 이는 원래 최승우의 계책이었으나 신검의 패배로 오히려 고려군의 전술이 되어버렸다. 견훤이 놀라 물었다. 아니 신검이는 오지 않고 어찌하여 유군필이 오는 것인가? 최승우도 군사를 10,000명이나 주었는데 신검이 패배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무래도 태자께서 저수봉을 장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뒤로 포위될 것입니다. 속히 퇴각하시옵소서. 퇴각이라니, 군사를 20,000이나 데리고 왔는데 이깟 고창 하나를 얻지 못하고 퇴각해야 한단 말인가? 이미 우리의 전술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 군의 피해만 늘어납니다. 기회는 다시 만들면 되니 속히 퇴각하시옵소서. 견훤은 이를 갈며 괴로워하더니 한마디 탄식을 토해내며 명하였다.
정군, 퇴각하라. 퇴각 명령은 떨어졌지만 앞에서는 고려군과 신라군이 공격하고 유군필이 그 뒤를 치니 퇴각마저도 쉽지 않았다. 금강은 합류하여 견훤을 도왔지만 끝내 신검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백제 병사들은 크게 무너져 죽는 자가 8,000명에 이르렀다. 견훤도 몇 번의 위태로움을 벗어나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 돌아왔지만 남은 자들을 보니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눈에 핏줄이 서도록 분노한 견훤이 말했다. 내 돌아가거든 신금이 이 찢어 죽일 놈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929년 12월부터 930년 1월까지 진행된 고창 전투는 경상도 패권을 다시 왕건이 가지게 되는 결정적 전투가 되었고,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술 왕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고창군의 병산에 진을 치고 견훤은 석산에 진을 치니 서로의 거리가 500보 남짓이었다. 드디어 더불어 싸우다가 저녁이 되자 견훤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실랑 기막을 사로잡고 죽은 자가 8,000여인이었다. 이날 고창군에서 아래길을 견훤이 장수를 보내 순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민가를 약탈한 후 물러갔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바로 순주에 행차하여 그 성을 수리하고 장군 원봉을 처벌하였다. 또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경인 고창군 성주 김선평을 대강으로 삼고 고냉과 장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왕건이 말했다. 이곳 고창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어 동쪽을 평안케 하였으니 오늘부터 이곳을 안동이라 부르도록 하라. 또한 우리를 도우고 업적을 세운 김선평, 권행, 장기를 태사로 임명하고 본관을 내려 그 공을 치하할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이들을 삼태사라 부르게 되었고, 그들의 활약으로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는 안동의 대표적인 면문가가 되었다. 또한 차전놀이라 하여 고창에서의 격렬했던 전투를 표현하는 민속놀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때 신라의 경순왕은 그동안 견훤의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왕건이 고창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제 때가 되었다 싶었다. 우리는 고려와 손을 잡을 것이다. 사신을 보내어 고려왕을 초청하고 짐이 친히 극진한 예로 맞이할 것이다. 한편 신검으로 인해 백제가 크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능화는 매우 절망하였다. 아, 신검으로부터 기회를 얻으려 했건만 오히려 위기가 오고 있구나. 서둘러 다음 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